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전문학원에서 고1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통합과학 문산제일고등학교 시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산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급 정도 난이도가 주로 출제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 정도 난이도. 그래서 전체 난이도를 중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시험 문제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90점대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특이사항을 보면은 문선제1고 예년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난이도로 출제된 문제로 분석이 됩니다. 자, 객관식 24문항 모의고사 연계 문제로 출제된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객관식 배점이 3.9점에서 4.7점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 문항들을 분석할 건데 전체 객관식 2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중상 정도 수준의 난이도가 한 4문제, 중급 정도 난이도가 13문제, 그리고 중하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7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대표 문항들을 분석을 할 건데, 자, 문제들을 보면은 1번부터 쭉 봐서 6번까지는 문제 난이도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문제라든가 평소에 풀었던 문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물리 파트에서 7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문제 7번 같은 문제 보면은 등가속도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부분에서 출제가 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자, 그림과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운동을 분석하고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림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는 식에다가 넣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배점도 4.3점으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선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9번, 10번, 11번 문제인데 8번, 9번,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너무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보던 문제하고 크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1번 문제를 보면은 물리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자, 포물선 운동, 양쪽 포물선 운동을 수평 방향으로 던진 두 물체, 서로 다른 두 물체의 운동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두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각각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비교를 하는, 계산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되어서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물리를 싫어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문제였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지구과학 파트 문제, 13번 생명과학 파트 문제, 14번, 15번, 16번까지 생명과학 파트 문제인데 세포 소기관에 대한 문제, 세포막에 대한 문제, 그리고 효소에 대한 문제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풀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17번 문항 보면은 이제 1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명과학 파트 문제인데 얘는 유전정보의 흐름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DNA, RNA, 단백질, 생명 중심 원리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염기 서열이라든가 아니면 아미노산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가를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따지기가 힘들 수도 있는 문제, 그래서 생명과학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알면 되고요. 이번 시험에서도 거기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생명 중심 원리 그림 주고 선지에서 이 그림에 해당하는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 찾는 문제로서 조금은 까다롭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도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18번 문제를 보면은 물리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물리 문제인데 이 문제도 좀 까다롭게 나왔다.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에서 출제되었고요. 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림하고 그래프를 보고 그림에서 주어진 운동을 그래프를 분석함으로써 두 물체, 그러니까 그림에 주어진 물체의 운동을 분석함으로 해서 운동량과 충격량을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계산하는 문제로 나왔는데 그래프 자체가 일단 평이하게 나온 건 아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가다가 그래프가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계산할 때 조금은 실수할 수 있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 또는 그래프를 분석할 때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로 분석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문제랑 20번 문제, 생명과학 파트에서 나온 문제였는데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21번 문제 보면은 판의 경계랑 지각 변동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1번 문제는 질문 카드가 나와 있고 질문 카드를 분류하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좀 깊이 있는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을 분류하기는 조금 힘든 문제였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파트 문제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근데 평소에 좀 꼼꼼하게 공부를 했으면은 이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냥 문제 자체가 유형이 조금 색다르게 나와서 이런 문제들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 제시어 주어주고 선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된 것들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그냥 평소에 보는 평이한 문제였고요. 23번, 24번 문제가 조금은 어렵게 출제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23번, 24번 문제 둘 다 물리 파트 문제였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3번 보면 역학적 시스템에서 운동에 대해서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두 물체에 대한 어떤 힘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어주면서 운동량과 충격량을 비교 분석함으로 해서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볼 것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좀 길고 그리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면은 문제만 봐도 그냥 되게 길다. 문제가 되게 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충돌 실험이라고 나와 있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문제로서 자, 속도 센서 나와 있고요. 그림 나와 있고 그리고 표도 나와 있고 그래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실험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계산 또는 실험 탐구를 해결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와 있고요. 이거 비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가 길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분석하다가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은 선지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이 조금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 문항들을 몇 가지 봤는데 변별력을 가진 문제는 주로 물리 파트에서 출제가 된 것들로 보이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에서도 변별력 가진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꾸준히 공부한 학생들은 잘 볼 수 있었고요. 이제 2학기 시험 대비는 평소에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수업을 잘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념 정리 착실하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문제들, 유형에 따른 문제들을 풀어봄으로 해서 문제를 좀 친하게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수능형 문제를 많이 다뤄봄으로 해서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접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도 같이 봄으로 해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문제들을 다뤄줌으로 해서 혹시라도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함으로 해서 2학기 중간 기말고사 2학기 시험도 그렇게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산 제1고등학교 통합과학 시험 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